4학년이 되기 전 방학 기간에 헤르미온느는 위즐리 가문의 보금자리 버로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퀴디치 월드컵의 관객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죽음을 먹는 자들에 의해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헤르미온느는 바티 크라우치에 의해 집 요정이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이후 호그와트 연회장에 있는 음식들도 모두 집 요정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집 요정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합니다. 거기에 집 요정 해방 운동을 펼치기까지 하죠.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절친인 론과 해리는 이 운동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평생을 마법사로 살아온 론은 주인을 모시는 것과 자발적인 노동을 좋아하는 집 요정들의 천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집 요정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집 요정들이 해방되고 싶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르미온느의 해방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절친들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헤르미온느는 자신의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헤르미온느가 집 요정 문화에 이토록 반발을 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머글 사회의 노예 제도와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트리위저드 시합이 개최되고 해리포터가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 네 번째 선수로 선발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학생들, 심지어 해리의 절친인 론까지 해리를 질투하며 그를 적대시했는데 유일하게 헤르미온느만이 해리를 옹호해 주었고 트리위저드 시합 내내 해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주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론과 해리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헤르미온느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기도 했죠. 이들의 갈등은 첫 번째 시합이 끝나고 론이 화해를 청하며 해소됩니다. 해리와 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엄청나게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트리위저드 대회가 진행되면서 헤르미온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덤스트랭의 챔피언인 빅터 크룸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헤르미온느의 지성과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 그리고 남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끌렸습니다. 그렇게 빅터가 꾸준히 관심을 보인 끝에 결국 빅터는 헤르미온느와 함께 무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론은 자신도 모르게 질투를 느끼게 되었고 헤르미온느와 빅터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악지의 기자 리타 스키터는 헤르미온느와 빅터 그리고 해리를 엮어 삼각 관계인 양 스캔들을 퍼뜨렸습니다. 이 기사의 이면에는 해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말포이의 아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헤르미온느가 휘말린 것입니다. 이 스캔들로 인해 그녀는 주변 학생들 그리고 해리를 아들처럼 아끼는 몰리 위즐리에게까지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자 그녀는 악지의 기자 리타 스키터에게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리타 스키터가 불법 애니마구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후 그녀는 딱정벌레로 변신한 리타 스키터를 유리병 속에 가둔 뒤 불법으로 애니마구스를 취득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1년 동안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 통쾌한 복수를 이루어냈습니다. 세드릭 디고리가 사망하고 해리포터가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발언을 했을 때 마법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마법사들과 호그와트 학생들은 해리포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와 론은 해리를 믿었고 다른 학생들의 비난에 맞서 해리를 변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믿어주질 않자 해리는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는데 이런 해리에게 헤르미온느와 론의 존재는 너무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들 셋은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마법사들이 있는 불사조 기사단에 가입하길 원했으나 기사단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법부에서 최종 빌런 엄브리지를 보내 이들을 방해하기까지 했죠.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임명된 엄브리지는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방어 마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철저히 이론 위주의 수업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헤르미온느와 친구들은 호그와트에 유능한 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방어 마법을 가르치는 비밀 조직 덤블도어의 군대를 설립합니다. 이후 해리를 주축으로 덤블도어의 군대에 가입한 학생들은 실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마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엄브리지의 눈을 피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미온느는 덤블도어의 군대에 가입한 학생들에게 비밀을 엄수하기 위한 마법을 걸었습니다. 덤블도어의 군대에 관련된 것을 폭로하는 밀고자의 얼굴에 끔찍한 종기가 생기는 마법이었죠. 하지만 이런 대안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고가 발생했고 덤블도어의 군대가 엄브리지에게 발각당합니다. 그리고 덤블도어가 자신의 이름이 쓰였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호그와트를 떠납니다. 최후의 저지선이었던 덤블도어가 떠나자 엄브리지는 스스로 교장직에 올랐고 호그와트를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몇 달 동안이나 호그와트를 떠나 있었던 해그리드가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해그리드에게 그의 형제이자 거인족인 그롭을 소개받았고 그롭은 이들 중 특히 헤르미온느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헤르미온느는 그런 그롭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했습니다. 해리가 엄브리지에게 신문을 당하며 크루시오 저주에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덤블도어의 비밀 무기가 있다며 엄브리지를 속였고 그롭을 이용해 훌륭하게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스터리 부서로 향한 헤르미온느와 덤블도어의 군대, 하지만 미스터리 부서는 죽음을 먹는 자로 가득 찬 함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분투하긴 했으나 상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마법사들이었고 결국 헤르미온느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포로로 붙잡힙니다. 헤르미온느를 제압한 죽음을 먹는 자는 돌로호브라는 마법사인데 돌로호브는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공격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사입니다. 문제는 이 독특한 마법이 살인저주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지닌 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에 적중당한 헤르미온느는 정말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헤르미온느를 본 해리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오열을 할 정도로 말이죠. 다행히도 때맞춰 불사조 기사단이 이들을 구하러 와주었고 헤르미온느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꽤나 긴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 치료를 위해 동시에 7가지나 되는 약을 복용해야만 했죠. 헤르미온느에 대한 론의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헤르미온느 역시 론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죠. 호그와트 6학년이 되었을 때는 론에게 본격적으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이미 충분한 상태였지만 이들의 시작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둔감했던 론은 헤르미온느가 넌지시 보낸 시그널에도 되려 기겁하며 헤르미온느를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이들은 각각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마음에 없는 상대와는 오래가지 않았고 이들 모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났다는 질투 때문이었죠. 이 둘의 관계는 론이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을 뻔했다가 깨어났을 때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표준 마법사 시험에서 헤르미온느가 받은 성적은 9개 과목 특출함과 1개 과목 기대 이상입니다. 누가 봐도 엄청나게 우수한 성적이지만 그녀는 전 과목 만점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노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헤르미온느는 마법약 수업에서 혼혈 왕자의 책을 보고 별다른 노력 없이 불공평하게 앞서 나간 해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책을 제출하라는 헤르미온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혼혈 왕자의 책을 사용했죠. 또한 그녀는 혼혈 왕자의 책에 쓰여있는 주문이 불길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 주문, 섹튬 샘프라는 상대를 난도질하는 가공할 공격 마법이었습니다. 6학년 내내 해리는 덤블도어에게 호크룩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이 정보를 헤르미온느와 론에게 공유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이들은 볼드모트 호크룩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Horcrux. Avada Kedavra. 덤블도어가 사망하자 해리는 호그와트를 중퇴하고 호크룩스 사냥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헤르미온느와 론도 해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해리와 함께 호크룩스 사냥에 나섰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그녀는 덤블도어 교장실에서 호크룩스를 파괴하는 방법을 입수했습니다. 학교를 중퇴한 후 그녀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부모님에게 기억력 마법을 걸어 자신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이후 불사조 기사단과 함께 7인의 해리 작전에 참여하여 죽음을 먹는 자와 싸웠고 마법부 장관 루퍼스 스크림저에게 덤블도어의 유산을 받은 뒤에는 본격적으로 호크룩스 사냥에 나섰습니다. 마법부 장관이 볼드모트에 의해 살해되고 마법부가 죽음을 먹는 자의 소나귀에 떨어졌습니다. 헤르미온느와 친구들은 죽음을 먹는 자의 추적을 피해 먹을 세계로 도망쳤죠.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So where do we go from here? Leaky Cauldron. If Voldemort already has taken over the Ministry, then none of your places are safe. 볼드모트 이 네 글자에는 추적 마법이 걸려 있어서 그 이름을 말하는 자의 위치가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미온느가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하자마자 죽음을 먹는 자들이 그들을 습격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전투 끝에 죽음을 먹는 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그들의 기억을 지운 헤르미온느 일행은 그나마 안전한 장소인 불사조 기사단의 은신처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인 슬리데린의 로켓을 돌로레스 엄브리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폴리주스를 사용해 마법부로 잠입합니다. 이후 어찌어찌
호크룩스를 빼돌렸으나 호크룩스에 잠재되어 있는 사악한 기운이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도 서로를 헐뜯고 다투었으며 심지어 론은 해리와 헤르미온느의 사이를 의심하고 질투해 이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론이 떠나자 그녀는 일주일 내내 울었으며 론이 없는 둘의 저녁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론이 돌아왔습니다. 헤르미온느는 론이 돌아오자 그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사실 그녀의 속마음은 그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시 셋이 된 이들은 호크룩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성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죽음의 성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인간 사냥꾼에게 붙잡혀버립니다. 붙잡힐 때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해리의 얼굴을 바꿔놓기도 했는데 이 덕분에 이들 삼총사는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해리의 얼굴을 바꿔놓지 않았다면 볼드모트가 그 즉시 달려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은 절대 탈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탈출하는 과정에서 헤르미온느가 꽤나 고초를 겪었습니다. 머그를 혐오하는 벨라트릭스에게 걸려 심한 고문을 받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한 걸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리가 그리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헤르미온느가 스스로를 머드블러드라고 칭하며 볼드모트에게는 당신과 나는 모두 똑같은 신세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스스로를 더러운 피라고 칭한 것에 경악하고 있는 론을 보며 나는 먹을 태생인 것이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헤르미온느가 마법사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항상 속으로 고민하던 문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폴리주스를 사용하여 벨라트릭스로 변한 헤르미온느. 그린고트 금고에서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인 후플푸프의 잔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호가트 전투 중 바실리스크의 송곳니를 이용해 그것을 파괴합니다. 볼드모트 몰락 이후 그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해리, 론과 함께 개구리 초콜릿 카드에 등재되는 명예를 얻었으며 호그와트에 다시 복학해 성실하게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후 마법 정부에 취직한 뒤 신비한 동물 관리부서 직원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꾸준히 집요정 처우 개선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연애 중이었던 론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헤르미온느 부모님의 기억은 전쟁 이후 헤르미온느가 다시 마법으로 복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행복한 생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기 시작했고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초고속 승진으로 마법사법부 장관에 이어 마법부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36대 마법부 총리 헤르미온느. 그녀는 역대 최연소 마법부 총리이기도 했습니다.